해마다 반려동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지자체마다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죽은 후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나 사회적인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께서는 최근 수성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반려동물 장례 문화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현행 법규상 반려동물 사체 처리 규정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장묘 업체를 이용해서 화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반려동물 수가 수성구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아무리 동물이지만 오랫동안 함께했던 반려동물의 사체를 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 일반 가정에서 이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반려동물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602만 가구, 한 1,30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대략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거든요. 수성구의 경우는 지난 5월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가 25,230마리였습니다. 대구시 9개 구군 중 달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절반 정도는 미등록 상태이거든요. 실제 반려동물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일반 가정에서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재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은 반려인의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반려인들은 키우던 반려동물 사체를 집 근처 야산에 투기 또는 매립을 해요. 또는 경북으로 원전 장례를 치르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대구시에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단 한 곳이 없어서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반려인들의 불편과 민원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반려동물의 장사 시설을 건립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자,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에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 서구와 달성군에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가 있지요. 아직까지 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사후 처리 대안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사업 도입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사업은 화장시설을 탑재한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방문해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가까운 일본을 예를 들면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90% 이상이 이용할 만큼 대중화되어 있죠. 아직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고정식 화장시설에만 화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 장묘업은 운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 적용으로 경북 문경시와 경기도 안산시 두 곳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어요. 안정성과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두 검증을 받은 시스템이거든요. 최근 문경에서 시범 운영 중인 업체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요즘 타 지자체에서도 변화가 많이 오고 있고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정 기간이 끝나고 더 많은 지자체에서 이동식 반려동물 장려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지역에서는 경북 문경시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군요. 자,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사업 도입 시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경북 인근 지역으로 원정 장례 치르고 있는 반려인들이 경제적으로 시간적 비용 절감은 물론 반려동물 사체 유기나 불법 매립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의 죽음을 지켜본 반려인 49.8%가 펠로스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야 반려동물 상실감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장례는 사실 가족을 잃은 보호자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유라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려동물 잃은 가족들에게는 인도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이동식 장례 사업이 도입된다면 반려인들이 힘겨운 시간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시 화제를 돌려서 제9대 수성구 의회도 이제 네. 임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최연숙 의원께서는 지난 2년의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고 싶으십니까? 네. 벌써 당선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세월이 흘렀군요. 지난 2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정 철학으로 삼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미와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해왔거든요. 저는 전반기 사회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의료와 복지, 그리고 언둔형 외톨이, 인성교육 등 사회적 약자와 교육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5분 자유발언, 조례 발의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의정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언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거든요. 언둔이 외톨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게 계기입니다.